입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창 열어놓고 계시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실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퇴근 전에 또 한 번, 오늘은 좀 오르나? 이번에는 진짜 반등하나? SK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입니다.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무겁지? 그런데 오늘 봐야 할 것은 주가가 아닙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차트가 아닙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 안쪽, 바로 DS 부문의 가동률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임금 관련 집회 이후 목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 시간 동안 파운드리 생산이 58%, 메모리 생산이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58%. 이 숫자는 단순한 노조 뉴스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가장 차갑게 봐야 할 경고등입니다. 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볼 것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얼마나 강한가,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주가가 내일 오를 것인가 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돈줄인 DS 부문이 과연 지금처럼 AI 반도체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인가? 여러분이 불안한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무겁고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앞서가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입니다. 삼성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공포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포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주가가 하루 빠지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공장이 먼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투자자에게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월급 일부를 모아 사는 국민주입니다. 퇴직연금처럼 들고 가는 장기 보유주입니다. 부모 세대는 그래도 삼성은 버틴다고 말했고 입니다. 젊은 세대는 삼성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58%라는 숫자는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파운드리 58% 감소, 메모리 18% 감소.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충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입니다. 왜 파운드리가 더 크게 흔들렸을까요?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오래 지배해온 영역입니다. 드램, 낸드, HBM까지 이어지는 삼성의 전통적 무기입니다. 반면 파운드리는 다릅니다. 입니다. TSMC와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고객 신뢰가 생명입니다. 한번 밀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운드리는 단순히 칩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품질입니다. 정해진 수율로 만들어줘야 하는 계약 산업입니다. 여기서 공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는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고객은 가격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회사가 3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가? 입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할 때 물량을 지켜줄 수 있는가? TSMC 대신 맡겨도 괜찮은가? 그래서 58%는 단순한 하루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메모리 18% 가볍지 않습니다. 입니다. 메모리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심장입니다. HBM, DDR5, 서버드람, ESD. 이 모든 제품은 AI 서버가 더 많이 깔릴수록 수요가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매출 약 133조 원, 영업이익 약 57입니다. 2조 원이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AI 데이터 센터와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핵심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돈줄에서 생산 차질 신호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밤 일이잖아. 입니다. 곧 해결되겠지. 삼성 같은 회사가 설마 공장을 멈추겠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수치는 노조가 밝힌 야간 근무 기준 수치입니다. 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생산 차질 규모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공식 발표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가능성을 봅니다. 위험의 방향을 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입니다. 공장은 하루 쉬었다가 다시 켜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웨이퍼가 들어가고 공정이 이어지고 장비가 돌아가고 검사와 패키징이 연결됩니다. 한 공정이 밀리면 다음 공정이 밀립니다. 입니다. 한 라인이 흔들리면 납기 계산이 다시 바뀝니다. 마치 월세 내야 하는 날에 월급이 하루 늦게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 늦은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입니다. 아이 학원비가 모두 그 월급 날짜에 묶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DS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HBM, 패키징, 고객사 일정, 장비 투자, 인력 운영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한 군데에서 생긴 작은 균열이 전체 수익 구조를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노조가 강하다가 아닙니다. 본질은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노동 리스크에 더 민감해졌다입니다. 과거의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이클만 보면 됐습니다. 드램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고 낸드 가격이 빠지면 어려워지고 재고가 줄면 회복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삼성전자는 세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와 HBM 주도권 전쟁. 둘째, TSMC와 파운드리 신뢰 전쟁. 셋째, 내부 인력과 보상 구조를 둘러싼 조직 전쟁. 이 세 전쟁이 한 번에 겹치면 큰일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묻습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벌고 있는가?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그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달 월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회사 핵심팀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프로젝트 일정이 흔들리고 거래처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번 달 월급은 들어왔지만 입니다. 이 회사가 3년 뒤에도 괜찮을까?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현재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DS 부문 내부의 운영 안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시장은 할인율을 붙입니다. 쉽게 말해 입니다. 같은 1조 원의 이익이라도 더 불안한 회사의 이익은 더 싸게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삼성전자 끝났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틀립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낸 사건입니다. 나쁜 뉴스가 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회사가 숨기고 있던 구조적 숙제를 강제로 꺼내는 계기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문제는 기술 하나만이 아닙니다. HBM 품질만도 아닙니다. 파운드리 수율만도 아닙니다. 주가 부진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를 조직 전체가 어떻게 나누고 다음 투자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의 세부 조건을 떠나서 시장이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직원들은 왜 SK하이닉스와 비교하고 있는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평택 집회에는 약 4만 명이 참여했고 노조는 임금 보너스 문제를 놓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는 9만 명 이상으로 한국 내 인력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4만 명입니다. 한 도시가 움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큰 회사지만 일부 핵심 전장에서는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부 보상 불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핵심 인재 유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둘째, 생산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셋째, 파운드리 고객사의 의사결정이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자본주의 전쟁터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무시하면 우리는 계속 주가만 보다가 진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충격 포인트는 역사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6월 한국에서 첫 노조 파업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첫 번째 파업에 나섰고 AI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4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노동 리스크가 처음 시장에 각인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수익이 실제 숫자로 커지는 단계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돈이 작을 때 생긴 갈등과 돈이 커졌을 때 생긴 갈등은 무게가 다릅니다. 가난한 집에서 10만 원을 두고 싸우는 것과 큰 사업이 터졌을 때 성과급을 두고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마주한 것은 후자입니다. AI 반도체 수익이 커지는 순간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다음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기술 뉴스도 봐야 하고 노조 뉴스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 뉴스도 봐야 하고 코스피 수급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 해 말아야 해? 이거 악재야 호재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오늘 영상은 매수입니다. 매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월급, 대출, 현금 비중, 보유단가, 투자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공포를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주가 볼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운드리 생산 안정성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생산 차질 보도가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한 번은 사건입니다. 두 번부터는 패턴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반복되면 단순 노무 이슈가 아니라 고객 신뢰 이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 가격과 HBM 공급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한 무기는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유지되고 드램 가격이 버티고 HBM 공급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면 DS 부문의 실적 방어력은 커집니다. 하지만 생산 리스크가 겹치면 시장은 이익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벌 수 있는 이익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이익을 다르게 봅니다. 셋째, 노사 협상 일정입니다.
특히 5월 21일이라는 날짜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18일 파업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화되느냐와 별개로 시장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투자자는 날짜를 봐야 합니다. 뉴스 제목보다 일정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캘린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뉴스에 끌려다니는 것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패닉에 빠지는 대신 이 하락은 실적 우려인가, 생산 리스크인가, 수급 리스크인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바로 안심하는 대신 가동률과 협상 리스크는 실제로 줄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흥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구조를 보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초비상이라는 말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초비상은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이클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 부문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그 강한 실적에 할인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번 노사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고 생산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HBM과 파운드리에서 구체적 고객 성과를 보여준다면 시장의 질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은 왜 늦었나 해서 삼성은 어떻게 다시 버티는가? 그러나 그 전까지 개인 투자자는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하루 주가의 전 재산의 감정을 맡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DS 부문, 파운드리, HBM, 노사협상, 고객 신뢰, 코스피 수급 이 6개가 한 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주가의 무게가 보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파운드리 58% 감소는 단순한 생산 숫자가 아니라 고객 신뢰의 숫자입니다. 둘째, 메모리 18% 감소는 AI 반도체 수익 구조가 노동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주가보다 DS 부문의 운영 안정성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3년 뒤 삼성전자는 더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내부 구조 때문에 할인받는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주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판단만 남습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